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5대 19 그리고 송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19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당나라 말기에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후량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량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5대 19 시기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대는 화북 지역에서 있었던 5개의 나라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동시에 존재했던 것은 아니고 차례대로 존재했던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19군 주로 강남 지역에 위치했던 작은 국가들 몇 국가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5대부터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요. 5대는 이렇게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5개의 나라가 쭉 이어가면서 존재를 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후량, 후진, 후주 세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량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주전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입니다. 이 주전충은 당나라의 황제에게 양위를 받아서 후량을 건국을 했고요. 수도는 개봉으로 정했는데요. 이 개봉은 이 운하하고 그리고 황하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물자 수송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말기에 절도사랑 환관이 되게 많이 설치고 막 횡포를 부리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관하고 절도사들의 세력을 누를 필요가 있어서 이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진이라는 나라는 석경당에 의해서 건국이 되는데요. 이 석경당이 건국을 할 때 거란족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란족에게 그 대가로 연운 16주라는 지역을 할양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송나라가 등장을 하고 나서 이 연운 16주를 가지고 거란족과 계속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이 5대 19의 마지막 국가인 후주는요. 세종 때 제일 흥했던 국가입니다. 세종 때 이 연운 16주의 일부를 다시 가져오게 되고요. 불교를 탄압해서 이 스님들을 다시 환속을 시켜서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고요. 또 불교에 있었던 동으로 만든 제품들을 다 회수를 해서 동전을 만들어서 군사비에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교 병변이 일어나서 조광윤이 옹립이 되고 이 조광윤이 송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 화북 지역의 5대 국가가 차례대로 이어졌다면요. 주로 강남 지역에서는 10국이라는 국가들이 존재를 했는데요. 이 나라들은 강남 지역에 존재를 하면서 중국의 강남 지역을 개발을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우수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경제력과 문화가 바로 이후에 오는 송나라 건국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진교 병변을 통해서 황제가 된 송의 조광윤은요. 황제 독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개혁들을 펼칩니다. 본인이 절도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절도사들을 눌러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절도사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 자리에 문관들을 임명을 하는데요. 이런 문치주의는 이 송나라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상부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재상을 5명에서 6명까지 임명을 하면서 이 재상들의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제에서 전시라는 것을 도입을 하는데요. 이 전시는 과거 시험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3단계로 총 나눠지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황제가 직접 감독을 해서 이들의 순위를 매겼던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파벌 형성을 방지하고 황제에게 충성하는 신하를 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는데요. 전운사나 통판 같은 지방관들을 파견을 해서 지방을 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태종은 태종 때 드디어 통일을 완수하였는데요. 이때도 연운 16주는 모두 다
다시 수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태종 또한 황제 강화 정책을 펼쳐서 황성사나 주마승수 같은 기관을 만들어서 관리를 감시하거나 군의 동태를 감시하였습니다. 송나라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왕한석의 신법입니다. 왕한석 신법 이전에 범중엄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 개혁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송나라는 관료제 사회였기 때문에 관료 그 유지비에 굉장한 막대한 돈이 들었고요. 그리고 군사비 또 그리고 외국에게 줬던 세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타격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했기 때문에 개혁을 실시했는데요. 이 범중엄의 개혁은 좀 오래 가지는 못했고 중앙에 이제 태학을 설치하고 지방에 주현학을 설치하면서 유교 체제를 강화하려고 했는데 귀족들의 반발이 있었고 곧 당쟁이 일어나서 금방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왕한석이 신법을 다시 시도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제치3사조례사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이 개혁기관을 통일을 하였습니다. 왕한석의 신법은 총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부국책, 강병책, 그리고 농촌진흥책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강병책 중에 하나였던 보가법은 연좌제를 적용한 방위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쉬는 농한기에 그 농한기를 이용해서 훈련을 하던 제도였습니다. 이런 개혁들은 사대부들의 이해관계에 반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대부들의 지지를 얻지도 못했고 이후에 당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구법당과 신법당으로 나뉘어서 당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최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신법당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법당에 대한 대대적인 복수를 하는데요. 최경이 진짜 신법당은 아니었고요. 그냥 구법당에 원한이 있어서 자기가 신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법당을 다 처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부들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책도 펼치고 농민들을 위한 걸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 실상은 농민들의 그런 실제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실시한 것이어서 농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민 반란도 일어났는데요. 송강의 난 그리고 박람의 난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송이 있었던 시기에는 북방 유목민족들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나라하고도 군사적으로 무력 충돌도 자주 일어났는데요. 대표적으로 거란, 서하, 그리고 금, 그리고 몽골 이렇게 네 나라가 있었습니다. 먼저 요 나라부터 보면요. 이 요 나라는 거란족이 세운 국가인데요. 아까 5대 얘기하면서 석경당이 연운 16주를 거란에게 넘겨주었다고 했잖아요. 거란과는 이 연운 16주의 영유권을 두고서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송대에 무력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송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치주의로 인해서 국방력이 굉장히 약화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란을 강하게 제압하지 못하고 비등비등하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전력 손실이나 이런 게 커서 두 나라는 맹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전현의 맹이고요. 송나라가 요 나라의 연운 16주 지배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서하는 이원호라는 사람이 탕구트의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고 세운 국가입니다. 서하는 서하 문자를 만드는 등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고요. 그리고 스스로 칭제 권언을 하면서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에 두 나라는 무력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송나라가 정말 국방력이 약했나 봐요. 서하에게도 당해내지 못하고 계속 비등비등하게 싸우다가 결국 두 나라 모두 전력 손실이 좀 심해지자 화의를 맺게 되는데 이를 경력의 화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군신 관계를 맺고 그리고 무역장을 개설해서 무역을 실시합니다. 송나라는 금나라하고도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송나라가 연운 16주에 대한 갈망이 계속 있어서 거란을 금나라에게 같이 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나라가
같이 연합을 맺어서 거란을 치는데요. 이때 이제 송나라가 국력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당해내고 있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금나라가 도와줘서 거란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송나라가 금나라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않자 금나라가 송나라의 수도였던 개봉을 공격을 하면서 빼앗게 되고, 그때 휘종과 흠종을 납치를 해갑니다. 이를 정강의 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강왕이었던 고종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고 남송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진회라는 사람이 강경파였던 악비를 제거를 한 후에 금나라하고 화의를 맺게 되는데, 이를 소음화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세패를 지급을 했고 금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게 되고요. 이 금나라가 임금 그리고 송나라가 신하에 위치해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화의죠. 이 금나라는 남송의 중국 남쪽 지배를 인정해 주는 등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좀 송나라를 대했습니다. 이후에 금나라에 좀 변화가 일어나서 이 화의의 내용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 이를 융흥화의라고 하고요. 기존의 군신 관계였던 걸 숙질 관계로 바꾸고 세패도 훨씬 더 낮춰줍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탁주라는 사람이 북벌을 하겠다며 나서다가 금액의 와장창 깨지는 바람에 이 화의의 내용이 다시 수정이 돼서 세패도 올라가고 숙질 관계에서 백질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삼촌에서 큰아빠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금과의 관계가 좀 냉각 분위기가 됩니다. 이를 가정화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이제 몽골하고 관계도 잠깐 살펴보면요. 당시에는 몽골도 굉장히 흥하고 있었어요. 이때 쿠빌라이 칸이랑 송나라의 가사도라는 사람이 전쟁을 벌였는데요. 이 가사도가 정말 간신히 굴욕적인 그런 화의를 맺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사도가 조정에는 내가 이겨서 화의를 맺은 거라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되면서 이 송나라에서 가사도가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공전법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했으나 이 화폐 개혁의 실패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에 몽골이 조금 더 커져서 쿠빌라이 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남송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송나라 시기에는 과거제라는 게 당나라 때부터 계속 시행이 됐는데요. 당나라에 비해서 과거제의 실시 횟수를 더 늘려서 이 관료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학문이 발달을 하게 되었고요. 이들을 이제 사대부라는 새로운 계층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대부들은 기존에 있던 유학을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또 다양한 유학의 갈래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남송의 대표적인 학문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이 성리학은 남송에서 시작을 해서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고요. 일본의 에도막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동아시아에 성리학이 퍼지게 됩니다. 이 성리학은 주희라는 사람이 집대성한 것인데요. 주희 이전부터도 다양한 유학의 해석들이 등장을 하면서 정희, 정우 형제, 그리고 주돈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학설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희는 유불도의 학문을 집대성해서 성리학을 발전시켰는데요. 이기이원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기가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이는 화의 사상과도 연결이 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행 방법으로 경물치지, 거경국리 등을 이야기했고, 기존에 중요시했던 오경 말고요. 사서를 중시했는데요. 이 사서에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 4개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이제 성리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4가지 책이었습니다. 다른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성리학 또한 반대파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한탁주도 이 성리학의 좀 강력한 윤리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이 들면서 이 성리학을 위학으로 삼아서 탄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구현이라는 사람은 학문적으로 이제 반발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기 이론론을 이야기하고 양지론 등을 이야기하면서 후에 명나라의 왕수인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게 명나라의 왕명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송나라는 십국시대에 그런 강남의 경제 발전을 이어받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했던 나라였는데요. 대토지 소유를 기반으로 해서 지주전호제가 등장을 하고 형세호라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까지 방장제나 야간 통행 금지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 행해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송나라에 오면서 폐지가 되면서 도시의 시장도 굉장히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향상이 되었고요. 이는 서민들의 지위 향상과도 연관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문화가 발달을 하고요. 이는 송나라의 사대부 계층하고도 연결이 돼서 사대부도 서민 문화를 같이 발달을 시킵니다. 이때는 구어체 소설 그리고 희곡 등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구어체 소설은 말 그대로 말하는 그 문장 그대로를 글로 옮겨 적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전에는 그렇게 적지 않았고 평소에 쓰지 않는 문장으로 그런 문학 작품들을 썼다고 합니다. 그거를 문어체라고 하고요. 이 이후에는 구어체 소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5대 19 그리고 송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송나라가 있던 시기에 북방 민족들, 그 시기에 같이 존재했던 요 나라, 큰 나라 그리고 몽골 요 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